안녕하세요. 이슈임당입니다. 여러분, 반도체 산업을 한 문장으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격차가 벌어지면 다시 따라잡기 가장 어려운 산업. 그런데 지금 그 불가능에 도전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바로 삼성전자입니다. 전 세계 파운드리 시장의 약 70%를 장악한 절대 강자 TSMC, 그 아성의 정면으로 칼을 들이민 삼성, 한때 파운드리 점유율 2위, 지금은 6위까지 추락했다는 평가를 받았던 회사가 이제 다시 왕좌를 노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단순한 삼성 대 TSMC 비교가 아닙니다. 이건 반도체 권력 이동이 가능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현재 파운드리 시장은 사실상 한 회사가 지배하는 구조입니다. TSMC의 점유율은 약 68%에서 71%, 삼성은 7%에서 8% 수준. 2019년만 해도 격차는 30%포인트 안팎이었는데 지금은 60%포인트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6년 만에 격차가 2배가 된 겁니다. 더 충격적인 지표도 있습니다. 이른바 파운드리 2.0 기준으로 보면 삼성의 점유율은 4% 수준, 순위는 6위까지 밀려났습니다. 한때 함께 양강 구도를 만들었던 회사가 ASE,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같은 업체들에도 뒤처졌다는 평가를 받게 된 겁니다. 여기서 질문이 생깁니다. 도대체 삼성은 왜 이렇게 됐을까? 반도체 공정에서 가장 무서운 단어는 미세 공정도, 나노 숫자도 아닙니다. 수율입니다. 수율이란 웨이퍼에서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칩의 비율입니다. 100개를 만들었는데 70개가 제대로 돌아가면 수율 70%. 이게 왜 중요하냐? 수율이 낮으면 같은 웨이퍼로 얻는 칩이 줄고 원가가 폭등하고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고 결국 고객이 떠납니다. TSMC는 최신 공정에서도 60%에서 80% 수준의 수율을 유지해왔습니다. 반면 삼성은 한동안 30%에서 40%대에 머물렀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이 차이가 만든 결과는 냉정했습니다. 엔비디아, 애플, 퀄컴, AMD, 세계 최상위 반도체 설계 회사들이 모두 TSMC로 향했습니다. 고객이 빠져나가니 삼성 파운드리는 적자의 늪에 빠졌습니다. 한때는 분기 적자 3조 원이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업계에서는 삼성 파운드리 사업은 사실상 끝났다. TSMC와의 격차는 회복 불가능하다. 이런 평가도 공공연하게 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습니다. 삼성은 이 시점에서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기업이면 사업 축소, 투자 감축, 전략 수정 이런 선택을 했을 겁니다. 삼성은 정반대로 갔습니다. 삼성은 이 위기 국면에서 투자를 줄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밀어붙였습니다. 공정 기술에 대한 대규모 투자, 인력 재배치, 장기 로드맵 재정비, 그리고 그 결과 드디어 반격의 신호탄이 터집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의 차세대 AI 칩, AI6의 독점 생산권을 따냅니다. 계약 규모는 약 165억 달러, 원화로 22조 원이 넘는 수준입니다. 계약 기간은 8년. 생산은 미국 텍사스 테일러 공장에서 시작됩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기존 테슬라 AI5 칩은 TSMC의 3나노 공정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 다음 세대 더 진보된 AI 칩을 삼성이 가져간 겁니다. 즉, TSMC의 핵심 고객을 삼성이 빼앗은 사례입니다. 이 AI 칩은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부품 정도가 아닙니다.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 FSD, 휴머노이드 로봇 옵티머스, 테슬라 슈퍼컴퓨터 도조, 일론 머스크가 꿈꾸는 AI 제국의 심장입니다. 그 심장을 삼성이 만든다는 뜻입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삼성전자 주가는 단기간 급등했고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도 빠르게 유입됐습니다. 하지만 진짜 의미는 주가가 아닙니다. 일론 머스크는 세계에서 가장 까다로운 고객 중 한 명입니다. 그가 삼성의 첨단 공정을 선택했다는 건 이걸 의미합니다. 삼성 기술, 이제 써볼 만하다. 이건 단순 수주가 아니라 신뢰 회복의 신호입니다. 그리고 이 신호를 다른 빅테크 기업들도 받습니다. 그리고 더 충격적인 선언이 나옵니다. 삼성전자가 독자 GPU 아키텍처를 보유하겠다고 발표한 겁니다. 이게 왜 충격이냐? 전 세계에서 GPU 아키텍처를 완전히 독자적으로 설계하는 회사는 손에 꼽습니다. 엔비디아, AMD, 인텔, 퀄컴, 애플, 여기에 삼성이 합류하겠다는 선언입니다. 목표 시점은 2027년. GPU는 원래 그래픽 처리를 위한 반도체였습니다. 게임 그래픽, 영상 처리, 그게 전부였죠. 하지만 AI 시대가 열리면서 GPU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GPU의 핵심 특성은 병렬 연산입니다. 수천 개의 연산을 동시에 처리할 수 있습니다. 대규모 언어 모델, 이미지 생성 AI, 자율주행 알고리즘, 이 모든 건 CPU보다 GPU를 훨씬 더 많이 사용합니다. 그래서 엔비디아가 폭발적으로 성장한 겁니다. 삼성의 시스템 LSI 사업부는 스마트폰 AP,
엑시노스를 만들어 왔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들어간 GPU는 삼성 기술이 아니었습니다. ARM 그리고 AMD 라이선스를 받아 사용한 구조였습니다. 설계도를 빌려 쓴 겁니다. 현재 개발 중인 엑시노스 2600은 AMD 아키텍처 기반 GPU를 삼성이 자체 설계한 형태입니다. 이건 중간 단계입니다. 진짜 목표는 2027년 출시 예정인 엑시노스 2800. 여기에는 아키텍처부터 설계까지 완전히 삼성 기술로 만든 GPU가 들어갈 예정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첫째, 비용 구조가 바뀝니다. ARM, AMD에 지불하던 라이선스 비용과 로열티가 사라집니다. 둘째, 최적화의 자유가 생깁니다. 남의 기술은 바꿀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자체 기술은 목적에 맞게 끝없이 튜닝할 수 있습니다. 셋째, 차별화가 가능해집니다. 경쟁사가 쉽게 따라올 수 없는 고유한 성능과 방향성을 만들 수 있습니다. 삼성은 이걸 위해 지난 2-3년간 GPU 전문가들을 대거 영입했습니다. 삼성의 독자 GPU 선언에서 많은 사람들이 놓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바로 사람입니다. GPU는 단순한 반도체가 아닙니다. CPU보다 설계 난이도가 훨씬 높고 성능, 전력, 발열, 드라이버, 소프트웨어까지 모든 것이 엮여있는 종합예술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GPU 업계에는 사람이 곧 기술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삼성은 이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2-3년 동안 GPU 인재 영입에 거의 전쟁 수준으로 나섰습니다. 기본 연봉 수억 원, 시니어급은 인센티브 포함 수억에서 10억 원대, 경쟁사에서 에이스급만 골라서 스카우트, 그 중에서도 가장 상징적인 인물이 있습니다. 존 레이필드, 전 AMD 부사장 출신, GPU 업계에서는 이름만으로도 무게감이 있는 인물입니다. 삼성이 이 정도 대우를 하면서까지 GPU 독자 개발에 매달린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AI 시대의 주도권을 놓치면 삼성은 다시는 추격자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제 시선을 다시 AI로 돌려봅시다. AI는 지금까지 서버 중심의 산업이었습니다.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GPU 팜. 그런데 시장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온디바이스 AI라는 방향으로요. 온디바이스 AI란 서버에 연결하지 않고 기기 자체에서 AI가 돌아가는 구조입니다. 사진 편집을 바로 실행, 음성 인식을 즉시 처리, 번역을 네트워크 없이 수행. 이게 왜 중요할까요? 지연 시간이 거의 없습니다. 개인정보 이슈가 줄어듭니다. 비용 구조가 훨씬 좋아집니다. 하지만 대가가 있습니다. 기기 안에 강력한 GPU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GPU는 서버용 GPU와 완전히 다른 문제를 가집니다. 크기는 작아야 하고 전력은 극도로 제한돼 있고 발열은 즉각적으로 체감되고 배터리는 하루를 버텨야 합니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GPU를 직접 설계할 수 있는 회사는 전 세계에 몇 없습니다. 삼성은 여기에 들어가겠다는 겁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스마트폰을 넘어갑니다. 삼성의 독자 GPU 전략은 단말기 성능 개선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진짜 목표는 ASIC, 즉 주문형 반도체입니다. 파운드리는 남이 설계한 칩을 대신 만들어주는 사업입니다. ASIC는 다릅니다. 설계부터 아키텍처 구성, 최적화, 생산까지 전부 한 회사가 책임지는 구조입니다. 이 시장을 대표하는 회사가 바로 브로드컴입니다. 브로드컴은 구글, 메타 같은 빅테크를 위해 맞춤형 AI 칩을 설계해주며 막대한 수익을 올리고 있습니다. 삼성이 독자 GPU를 확보하면 이 시장에 진입할 수 있는 자격을 갖게 됩니다. AI 데이터 센터용 칩, 자율주행용 AI 칩, 로봇 스마트 글래스용 칩. 이건 단순 파운드리보다 마진이 훨씬 높은 영역입니다. 이제 다시 제조 기술로 돌아옵니다. 삼성의 세 번째 반격은 2나노 공정입니다. 반도체 공정에서 숫자가 작아질수록 난이도는 기하급수적으로 올라갑니다. 2나노는 현재 인류가 도달한 제조 기술의 최전선입니다. 삼성은 2025년 하반기부터 2나노 양산을 시작했습니다. 이 공정의 핵심은 GAA 구조입니다. 기존의 핀팻 구조보다 전류 제어가 정밀하고 전력 효율이 높고 누설 전류가 줄어듭니다. 삼성은 3나노부터 GAA를 도입했습니다. TSMC보다 빠른 선택이었습니다. 당시에는 너무 빠르다, 리스크가 크다, 이런 평가도 많았습니다. 하지만 이 선택 덕분에 삼성은 GAA에 대한 선행 경험을 쌓았습니다. 지금 삼성의 전략은 명확합니다. 초기 시행착오는 끝났다. 이제 수율을 끌어올린다. TSMC는 강합니다. 하지만 비쌉니다. 최근 TSMC는 첨단 공정 웨이퍼 가격을 10%에서 20% 인상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삼성은 이 틈을 파고듭니다. TSMC 대비 약 30% 저렴한 가격, 미국 내 생산 가능, 장기 물량 계약 유연성, 고객 입장에서는 완벽한 1등보다 쓸만한 2등이 리스크 분산에 더 좋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정학 리스크가 커진 지금 이 계산은 더 현실적입니다. 물론 삼성에게도 치명적인 약점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삼성은 스마트폰, 가전, 디스플레이까지 완제품 사업을 동시에 합니다. 이 말은 애플이나 퀄컴 입장에서 경쟁사에게 핵심 칩을 맡기는 구조라는 뜻입니다. 반면 TSMC는 오직 파운드리만 합니다. 고객과 경쟁하지 않습니다. 이게 TSMC가 신뢰를 쌓아온 가장 큰 이유입니다. 하지만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미중 갈등, 대만 리스크, 공급망 다변화 요구. 이제 고객들은 완벽한 중립보다 현실적인 대안을 찾고 있습니다. 파운드리 전쟁은 더 이상 삼성 대 TSMC 둘만의 싸움이 아닙니다. 인텔 18A 공정으로 재도전, 일본 라피더스 국가 총력 지원, 유럽, 미국 반도체 자립 전략. 이 말은 곧 TSMC도 예전만큼 절대적 위치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이런 환경은 삼성에게 시간을 줍니다. 삼성 파운드리 사업부의 적자폭은 이미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때 분기 3조 원 수준까지 거론되던 적자는 수천억 원 수준으로 축소됐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여기에 테슬라를 비롯한 대형 수주가 본격적으로 매출에 반영되기 시작하면 흑자 전환 가능성도 이야기됩니다. 메모리 사업에서도 삼성은 다시 힘을 얻고 있습니다. HBM3 공급, HBM4 준비, 높은 영업이익률, 이 수익성이 시스템 반도체 투자 여력을 만들어줍니다. 이제 모든 퍼즐이 한 시점으로 모입니다. 2027년 독자 GPU 완성, 2나노 수율 안정화, 테슬라 AI 칩 양산, ASIC 사업 확장 가능성. 이때 삼성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가 결정됩니다. TSMC를 바로 넘느냐? 그건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것입니다. 삼성은 다시 경쟁 구도 안으로 들어오고 있다. 여러분, 반도체 산업은 기술 싸움이 아니라 시간과 신뢰의 싸움입니다. 삼성은 한때 그 신뢰를 잃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가장 어려운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GPU를 직접 만들겠다는 선택, 2나노에 올인하겠다는 선택, 미국 생산에 베팅하겠다는 선택. 이 모든 건 실패하면 치명적이고 성공하면 판을 바꿉니다. 2027년 우리는 이렇게 말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삼성은 무모했지만 결국 다시 올라왔다. 아니면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TSMC의 벽은 여전히 너무 높았다. 여러분은 어떻게 보시나요? 삼성은 정말로 반도체 왕좌에 다시 도전할 수 있을까요? 오늘 이슈 임당은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깊고 날카로운 경제 이야기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